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B3는 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들이 암세포를 죽도록 그렇게 할 때 다른 세포들을 방어하는,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니코티나마이드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상황과 활성산소가 많은 상황 반대처럼 보이는데 두 개를 비슷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을 때 이 세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이제 산소가 희박할 때, 산소가 부족할 때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에 동시에 작용하는 스위치들이 있어요. 이 스위치를 가장 위에서 컨트롤하는 게 PHD라는 그 효소예요. 약자예요. 프롤릴 하이드록실레이즈 도메인을 가진 효소라고 하는데, 이 PHD가 외부에서 산소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인식하는 첫 번째 이제 스위치 같은 거예요. 산소 부족이면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방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을 켰다 껐다 하는 거를 얘가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얘는 뭐를 인식하느냐 하면 산소를 인식해요.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 켜져요. 이 PHD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산소가 충분할 때에는 이 효소, PHD 효소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얘를 OH기를 붙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하이드록실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시키면 이 부분에서 여기가 OH기가 붙은 이 효소들은 파괴돼 버려요. 나는 기능이 없어도 되는구나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이 효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요 산소가 필요한데, 이게 산소가 없으니까 이 효소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분에 하이드록실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에 OH기가 붙지 않으니까 얘들이 정상적으로 핵 속에 들어가서 산소가 부족할 때의 일, 혹은 여기에서는 이제 활성산소가 많을 때에는 FeE가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철이온이 산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 고기만을 다시 확대해 가지고 보면 이 산소가 부족하면 이게 없어서 이 효소가 작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ROS가 있으면 이 철이온, 이가이온이 삼가로 바뀌어 버려요. 이 삼가가 되면 여기에 조효소로서 작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가 서로 반대의 현상이지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도 또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도 똑같이 이 두 개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시나마이드는 이 활성산소가 생길 때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처럼 이런 물질들을 우리 몸에 막 집어넣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든지 우선은 자기가 죽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고전적인 화학요법, 항암치료제나 방사선요법은 ROS 발생을 극대화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데,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때려잡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빨리 증식하는 세포, 그러니까 우리 그 위장관의 상피세포, 그 다음에 혈관의 혈액의 줄기세포,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모낭세포, 그러니까 머리카락 빠지고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장에 상피가 까지니까 먹지를 못하고 토하고, 이런 이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고용량의 나이시나마이드가 이 ROS에 의해서 생기는 그 독성을 커버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 S3를 활성화시켜서 암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 특이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혹은 죽게 하는
이 과정과 그다음에 이 ROS를 컨트롤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항암 치료에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이죠. 지금 셀가디언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른 항암제하고 같이 주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런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량의 비타민 B3는 화학요법 혹은 방사선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 활성산소들이 암세포를 죽도록 그렇게 할 때 다른 세포들을 방어하는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NAD, 나이시나마이드가 들어가서 그냥 작용하는지 아니면 NAD라는 것이 되는데 NAD는 H를 가지고 있잖아요. H를 떼가지고 활성산소에 주면 얘들이 산화 능력을 잃어버려요. 수소가 그쪽에 가서 붙으면 H2가 돼가지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활성산소가 활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소가 pH까지 가서 그걸 할 건지 아니면 나이시나마이드 그 자체로 그렇게 할 건지는 아직은 잘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고용량 바이타민 B3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활성산소에 대한 저항 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3와